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 캠핑카로 전국을 돌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집은 처분하고 관리비는 없애고 여행하며 살면 노후가 훨씬 자유로울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은퇴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로망 중 하나가 캠핑카 은퇴입니다. 오늘은 그 로망을 선택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한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5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약 4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1억 2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구매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월세도 없고 여행하며 살면 돈 쓸 일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6개월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바다 옆에서 아침을 먹고 산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사진은 매일 SNS에 올라갔고 지인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캠핑카 생활은 생각보다 체력을 요구합니다. 차량 관리, 물 보충, 전기 문제, 주차 문제까지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 더운 날, 추운 날은 휴식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김 씨는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난방 문제로 밤새 추위에 노출됐고 결국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가 눈을 뜬 곳은 캠핑장이 아니라 병원 침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은퇴 후 현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병원비는 여행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기 입원이 이어지며 캠핑카는 주차장에 방치됐습니다. 보험은 충분하지 않았고 현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부 은퇴자 사례입니다. 60대 초반 부부는 캠핑카로 2년 정도 전국을 돌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캠핑카 은퇴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고립됩니다. 정기적인 만남이 사라지고 관계는 느슨해집니다. 부부는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며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대화는 줄고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주변에 기대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함께 의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여행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은퇴 후 문제는 한 가지로 오지 않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심리 문제,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옵니다. 캠핑카 은퇴는 주거비를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예비비를 크게 늘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정기적인 병원 접근성, 건강관리 루틴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여행은 힐링이라는 생각입니다. 여행은 체력이 있을 때만 힐링입니다. 은퇴 후 체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집니다. 은퇴자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삶의 리듬을 잃습니다. 캠핑카 생활은 리듬을 만들기보다 깨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병원, 정해진 이웃, 정해진 일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캠핑카를 처분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고 캠핑카 가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집니다. 팔고 싶을 때는 이미 가치가 크게 줄어 있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와 병원비는 계속 나갑니다. 이 지점에서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팔지 말 걸 그랬다. 최소한 거점은 남겨둘 걸 그랬다. 몸이 아플 때 돌아갈 곳이 필요했다. 캠핑카 은퇴가 모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기 거주지가 있고 캠핑카는 생활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고 재정 여유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 삶의 중심이 여행이 아닙니다. 은퇴는 휴가가 아닙니다. 은퇴는 새로운 생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로망으로 설계하면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선택은 멋있어 보이는가가 아니라 아플 때도 유지되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침대 옆에 병원이 있는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 다시 돌아갈 집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캠핑카는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자유는 위험이 됩니다.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캠핑카 은퇴는 왜 반복해서 같은 결말로 이어지는가를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캠핑카를 하나의 주거 대안이자 인생 후반부의 해방구로 상상한다.
집이라는 고정비에서 벗어나고 이동하며 살면 돈도 덜 들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 선택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안정성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이 되기 쉽다. 안정성은 지루함처럼 보이지만 은퇴 이후에는 생존의 기반이 된다.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거리. 갑작스러운 통증에도 쉴 수 있는 침대.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유지되는 생활 리듬.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노후는 급격히 흔들린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은퇴자들은 건강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한다.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운전할 수 있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건강은 직선이 아니라 계단처럼 무너진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몸이 오늘 갑자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특히 캠핑카 생활은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다. 일정이 없으니 미루고 장소가 바뀌니 참게 된다. 그 사이 통증은 쌓이고 병은 깊어진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 그 순간 캠핑카는 집이 아니라 짐이 된다. 재정적으로도 캠핑카 은퇴는 착시를 만든다. 주거비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의료비와 유지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차량 정비 비용과 보험료,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예상하지 못한 고장과 사고, 여기에 병원비가 더해지면 현금 흐름은 빠르게 무너진다.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때 자산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소진의 대상이 된다. 계획했던 은퇴 자금은 생활을 지탱하지 못하고 불안을 키운다.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여행은 도피가 아니다. 여행은 일상 위에 얹히는 양념이다. 일상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여행은 방향을 잃은 표류에 가깝다. 매일 다른 장소에서 잠들지만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진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줄고 대화의 깊이는 얕아진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지던 고독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거운 침묵으로 변한다. 은퇴 후 우울과 무기력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누적된 고립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관계 역시 빠르게 약해진다. 정기적인 모임이 사라지고 연락은 간헐적으로 줄어든다. 캠핑카 생활은 자랑으로 시작되지만 공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하다가 곧 관심을 거둔다. 위급한 순간에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은퇴자는 깊은 불안을 경험한다. 노후의 관계는 많음보다 접근성이 중요하다. 자주 보지 않아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노후에는 자유보다 복구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플 때 돌아갈 수 있는 집,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동네, 돈이 새어나갈 때 즉시 점검할 수 있는 구조. 캠핑카 은퇴는 이 복구 장치를 약화시킨다. 실패의 순간을 견디기에는 너무 가볍게 설계된 삶이다. 그렇다고 캠핑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판단이다. 성공적인 은퇴자들은 캠핑카를 주거가 아니라 활동으로 사용한다. 거점이 있고 의료와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동을 선택한다. 여행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삶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무엇을 버릴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은퇴 후의 선택은 멋있어 보이는가가 아니라 아플 때도 지속될 수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사진 속 자유보다 침대 옆 안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가 아니라 회복력으로 완성된다.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설계다. 이 사실을 늦기 전에 받아들일수록 노후는 훨씬 단단해진다.